안녕하세요. 2025년 1학기 AI 캡스톤 디자인 수업의 2팀 안윤지입니다. 저는 멀티맵 로컬라이제이션과 유넷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망막 이미지의 옵틱 디스크 및 옵틱 컵 분할에 대한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안압이 시신경을 손상시키는데 이미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초기에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졌습니다. 전통적인 녹내장 진단 방식인 안압 측정은 불편하고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ONH 영역의 시각적 검사 방식이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ONH란 망막에 시신경 섬유가 모여서 시신경으로 빠져나가는 부위를 말합니다. 녹내장이 진행되면 옵틱 컵의 크기가 커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의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녹내장이 있는 안구의 경우 전체 옵틱 디스크의 크기 대비 옵틱 컵의 크기가 녹내장이 없는 안구와 비교했을 때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옵틱 디스크와 옵틱 컵의 크기 비율, 즉 CDR, 컵 투 디스크 레시오를 측정하는 것이 진단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안과 의사가 수동으로 CDR을 측정했으나 이때 의사의 주관이 들어가게 되고 작업량이 많이 요구되는 방식이라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카메라를 통해 얻은 망막 이미지에서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CDR을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DR과 같은 임상적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옵틱 디스크 및 옵틱 컵의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이란 이미지 내의 픽셀 단위의 분류를 말하며 OD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이미지 내에서 어떤 픽셀이 OD 영역 내의 픽셀인지 분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픽셀을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분류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영역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이전에 관심 영역을 먼저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면 계산 복잡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옵틱 디스크와 옵틱 컵의 크기 비율이기 때문에 우선 큰 영역인 옵틱 디스크의 위치를 먼저 찾고 그 영역으로 사진을 크롭한 후에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OD 영역은 일반적으로 전체 망막 이미지의 11% 미만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영역을 제거하면 후속 작업의 계산 복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역을 잘 구분하고 나면 그 크기의 비율을 계산해서 녹내장 판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OD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유넷, 마스크, RCNN 등 신경망 아키텍처가 활용되었고요. 그리고 OD, OC 세그멘테이션 선행 연구에서는 먼저 SVM을 사용한 슈퍼픽셀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높은 성능을 보이긴 했지만 계산 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넷, 레스넷, 마스크 RCNN 등과 같은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는 연구가 많았는데 이때는 OD 로컬라이제이션을 함께 사용하지 않아서 이미지의 크기가 클수록 계산 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절한 로컬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새롭게 제안하고 거기에 유넷 기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FCN 모델을 적용하여서 기존 연구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더욱 적은 계산 비용으로 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한된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OD 로컬라이제이션으로 망막 이미지에서 옵틱 디스크의 위치를 추정하고 관심 영역 ROI를 설정합니다. 다음 단계는 OD-OC 세그멘테이션으로 설정한 ROI를 유넷에 입력하여서 옵틱 디스크와 옵틱 컵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원 피팅 기법을 적용해서 세그멘테이션 된 영역을 타원 모양으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인 OD 로컬라이제이션 세부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멀티맵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개, 즉 3개의 맵을 만들고 이를 합쳐서 만들어진 하나의 맵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R과 G 채널별로 생성된 NCC 맵과 밝기 맵, 이 세 맵을 이후 가중평균하여서 컴바인드 맵을 만들고 컴바인드 맵에서 값이 가장 큰 지점이 옵틱 디스크의 중심 위치로 간주되었습니다. 먼저 NCC 맵은 Normalized Correlation Coefficient 맵이고요. 사전에 확보한 옵틱 디스크의 템플릿 이미지와 현재 망막 이미지의 각 픽셀을 비교하고 그 유사도 값으로 구성됩니다. 템플릿 이미지는 훈련 데이터셋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OD 센터를 통해 얻은 OD ROI 100개를 평균화한 것입니다. RGB 각 채널마다 템플릿을 따로 생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법은 아래와 같고 그 결과를 NCC 맵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NCC 값이 높은 위치가 OD가 일 확률이 가장 높은 위치로 해석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윤곽을 더욱 뚜렷하게 하기 위해 클라이 HE라는 대비를 높이는 과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밝기 맵 생성 방법입니다. OD는 망막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밝기 정보도 중요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밝기 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미지를 0.125배 축소한 후에 가우시안 커널로 흐리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SLIC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슈퍼픽셀로 나누는데요. 이때 슈퍼픽셀의 수, 스케일링 개수, 그리고 가우시안 커널의 크기 등의 매개 변수는 슈퍼픽셀 하나가 OD 영역에 들어맞도록 조정됩니다. 그리고 각 슈퍼픽셀 내의 밝기 값은 RGB 각 채널에서 그 영역 내의 여러 밝기 값 중에 최고 값으로 통합됩니다. 이후 세 채널의 밝기 맵을 평균화한 후 하나의 밝기 맵을 만들고 원래 크기로 리사이징합니다. 만들어진 3개의 맵을 가중 평균하여 최종 컴바인드 맵을 생성하는데요. 이때 그리드 설치 방식을 사용해서 미리 정의된 여러 가중치 값의 조합을 모두 시험해 본 다음 그중 성능이 가장 좋은 조합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레드 채널 NCC 맵이 가중치 1, 그리고 그린 채널 NCC 맵이 가중치 0.2, 그리고 밝기 맵이 가중치 0.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리드 설치 방식으로 도출해낸 최적의 조합 값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컴바인드 맵에서 가장 값이 큰 위치가 저희가 찾는 옵틱 디스크의 중심으로 강조됩니다. 이제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550 픽셀의 ROI를 잘라내고 이때 이 ROI는 그린 채널에서 추출되는데 그 이유가 그린 채널이 다른 채널보다 국소 대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클라이 H를 다시 적용해서 세부 구분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전략 모두 이후 세그멘테이션에서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관심 영역 내에서 옵틱 디스크와 옵틱 컵의 실제 영역을 분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과정에서는 이후
유넷을 사용해서 옵틱 디스크와 옵틱 컵 각각의 이진 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 이진 마스크라는 것은 예를 들어 OD라고 한다, 옵틱 디스크라고 한다면 옵틱 디스크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라는 두 가지 분류를 두 가지 값으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관심 영역 ROI를 다운샘플링하고 정규화한 다음 옵틱 디스크, 옵틱 컵 두 가지 객체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인 유닛 모델로 분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업스케일링 한 후에 타원 보정을 통해서 마스크 결과가 타원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욱 정확하고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세그멘테이션에 사용된 유닛은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일종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안구 이미지처럼 생물학적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특화된 딥러닝 모델입니다. 서로 대칭적인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디코딩 과정에서 대응되는 인코더의 출력을 디코더로 연결해서 정보 복원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두 데이터셋 간의 주요 차이점은 OD의 위치이고요. 그리고 일반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구현에 사용된 코드와 테스트에 사용된 코드를 리뷰하고 제가 직접 실행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실행하면 여기 이미지와 같이 최종적으로 입력 이미지 위에 옵틱 디스크와 옵틱 컵의 영역을 표시하여 보여준 다음 모델의 예측 결과도 프레딕션 글루코마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녹내장 판단 전까지 세그멘테이션까지 수행되는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 아래를 보시면 먼저 입력 이미지에서 OD 중심 좌표를 추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ROI 영역을 추출한 다음 그 관심 영역에서 OD와 OC의 영역을 각각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사전에 제작된 템플릿 이미지를 불러오고 입력 이미지에서 망막 영역만 마스킹합니다. 이를 통해 배경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NCC 맵과 밝기 맵을 만든 후에 이를 조합하여서 그 값이 가장 큰 위치를 OD 중심 좌표로 얻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우선 옵틱 디스크와 옵틱 컵 각각에 대해서 따로 학습된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모델 출력 값에 따라서 이진 마스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모델이 0과 1 사이의 확률로 출력 값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 값이 0.5 이상이면 흰색, 그리고 0.5 미만이면 검정색으로 분류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진 마스크는 오른쪽 아래의 그림처럼 울퉁불퉁한 윤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원 피팅을 적용해서 마스크 윤곽을 보정합니다. 모델 학습에 사용된 유닛 구조는 사진과 같이 구현되었습니다. 유닛의 각 컨볼루션 블럭은 2차원 합성 곱과 배치놈, 렐루 순서를 2회 반복하였습니다. 여기서 배치놈이 학습 안정성을 높이고 렐루가 비선형성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유닛 구조를 구조화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다운샘플링하는 과정에서는 각 레벨마다 컨볼루션 블럭, 맥스풀링, 그리고 드롭아웃이 적용되었고 점차 필터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버틀넥은 최하단 레벨의 컨볼루션 블록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추상적 특징이 학습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후 디코더, 익스펜시브 패스는 업샘플링 과정으로 각 레벨과 대응되는 인코딩 단계에서의 출력값과 합치는 컨카트네이션을 한 이후에 컨볼루션 2D 블록으로 세밀한 복원을 학습합니다. 마지막 출력층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픽셀 단위로 0과 1 사이의 확률값을 도출합니다.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와서 이제 지금까지 준비해온 세그멘테이션 결과, 옵틱 디스크와 옵틱 컵 마스크를 바탕으로 해서 녹내장 여부를 최종 분류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영역을 가지고 컵 투 디스크 레시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컵 투 디스크 레시오의 지표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 높이 비율인 VCDR, 너비 비율인 HCDR, 면적 비율인 ACDR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VCDR과 ACDR을 사용해서 글루코마 여부를 예측하였습니다. 실제로 높이 비율이 글루코마 예측에 가장 유용한 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이 테스트 코드를 실제로 실행해보는 과정에서는 연구에서 학습에 사용했던 혹은 테스트로 사용했던 데이터셋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따로 다른 데이터셋을, 공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글루코마, 그러니까 녹내장이 있는 이미지 5개와 정상 이미지 5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 먼저 녹내장 이미지에서 녹내장을 잘 검출한 경우가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옵틱 디스크와 옵틱 컵이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 되지는 않았지만 글루코마를 정확히 예측해 내었고요. 그리고 녹내장 이미지인데 녹내장을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했거나 혹은 정확한 세그멘테이션에 실패한 경우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실제 옵틱 디스크, 옵틱 컵의 위치와는 다른 곳을 이제 세그멘테이션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서는 위치는 맞게 잘 세그멘테이션 했지만 그 비율 계산을 통해서 예측한 녹내장 판단이 정상 이미지로 판단한 경우입니다. 잘못 판단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정상 이미지 5개를 테스트해 본 것인데요. 먼저 이 3가지 경우는 정상 이미지를 정상이라고 올바르게 예측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상 이미지인데 녹내장이 있다고 잘못 예측한 사진이 첫 번째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아마도 옵틱 디스크와 옵틱 컵의 그 밝기나 위치가 다른 부분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이미지여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으로는 세그멘테이션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지금부터는 본 논문에서 사용했던 성능평가 방식과 그에 따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OD 로컬라이제이션 성능평가로는 정답 영역에 있는 픽셀 중에 ROI 영역에서 예측된 영역 안에서 포함된 픽셀이 몇 %인지를 측정하여 계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에서는 F스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F스코어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오른쪽 수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분할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분할을 잘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성능평가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시도했을 때 어떤 맵의 조합과 어떤 가중치 값의 조합이 가장 성능을 높게 나타내는지 실험해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레드 채널 NCC 맵과 그린 채널 NCC 맵, 밝기 맵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각각의 가중치를 1과 0.8, 0.2로 조합했을 때 그 성능이 가장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맵을 사용해서 그 맵을 조합함으로써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이 더 향상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각 맵의 약점이 보완되고 강점은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맵의 약점으로는 우선 NCC 맵의 경우 옵틱 디스크가 일반적으로 타원형의 밝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 템플릿의 모양도 마찬가지로 타원형의 밝은 구조 모양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템플릿과 이제 입력 이미지를 막 비교해서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타원형 형태의 다른 옵틱 디스크가 아닌 다른 구조에도 반응을 하게 되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밝기 맵도 마찬가지로 전체 안저 이미지에서 불규칙하게 존재하는 다른 밝은 구조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NCC 맵과 밝기 맵을 적절한 가중치로 조합하게 된다면 약점은 보완되고 강점을 결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능 향상도는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한된 방법 이외에 두 가지 로컬라이제이션 메소드가 비교 대상으로 사용되었고, 앞서 소개드린 성능평가 방법과 함께 비교군이 사용했던 성능평가 매트릭도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매트릭 모두에서 기존의 방법 두 개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그멘테이션 성능과 관련해서는 제한된 방법이 옵틱 디스크와 옵틱 컵 모두에 대해서 효과적인 분할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의 경우 옵틱 디스크 분할 성능이 기존 방법들 모두에 비해서 더 우수했으며, 옵틱 컵 분할 성능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값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두 개의 연구보다 우수하고 가장 좋은 성능을 낸 연구와 비슷한 값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옵틱 디스크 분할 성능은 기존 연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옵틱 컵 분할 성능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제한된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옵틱 디스크, 옵틱 컵 분할에서의 주요 문제점은 혈관인데요. 그 이유는 ONH 영역이 혈관이 많이 지나다니는 부분이라서 혈관 구조가 OD와 OC의 구조를 가리거나 경계를 왜곡시켜서 정확한 세그멘테이션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했는데, 먼저 K-민즈 기반 세그멘테이션에서는 픽셀의 밝기를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링 하기 때문에 혈관이 있는 영역에서 잘게 쪼개지고 경계가 깨진 분할 결과를 얻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혈관을 먼저 제거한 후 옵틱 디스크, 옵틱 컵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경우에 혈관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옵틱 디스크나 옵틱 컵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체 알고리즘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방법은 딥러닝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여 혈관을 제거하지 않고도, 혈관 세그멘테이션 없이도, 그리고 이미지를 조각으로 쪼개지 않고도
이미지의 각 픽셀을 옵틱 디스크 또는 옵틱 커브로 분류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처리 부담을 줄이고 더 정밀한 경계 표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여러 단계에서 클라 H라는 국소 대비 향상을 사용하여서 이미지의 명암 대비를 높여주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타원 보정을 사용하여서 분할 품질을 향상시켰다는 점도 목내장 예측 성능 향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결론 및 향후 연구 제안입니다. 먼저 옵틱 디스크 위치 추정의 경우 제한된 기법이 옵틱 디스크의 위치를 정확히 탐지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옵틱 디스크 픽셀 중에 99.99%가 관심 영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관심 영역의 그 픽셀을 고정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고정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일부 이미지에서는 옵틱 디스크가 ROI보다 커져 잘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ROI 크기에 대한 최적화 과정은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옵틱 디스크와 옵틱 컵 분할 성능에 관해서는 사용했던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우수한 분할 정확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한된 알고리즘이 다양한 이미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제안입니다. 먼저 현재 분할 성능이 좋은 편이지만 학습 이미지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회전, 확대, 색상 변화 등의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여 더 다양한 상황에서의 분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픽셀 기반의 로컬라이제이션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옵틱 디스크 위치 추정을 위해서 NCC 맵과 밝기 맵을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슈퍼픽셀 기반으로 생성된 맵만으로도 옵틱 디스크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는 훨씬 계산이 간단하고 빠르고 견고한 로컬라이제이션 방법인데요. 심지어 완전 비지도 방식으로 옵틱 디스크, 옵틱 컵 분할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사용하던 NCC 맵이 템플릿을 사용해서 정답 템플릿을 필요로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슈퍼픽셀 기반으로 생성된 맵만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정답 마스크 없이도 완전 비지도 방식으로 전체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